매일 걷는 것이 심장에 좋다고 늘 들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거나 때로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심장외과 의사들의 놀라운 조언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열심히 걸었는데도 여전히 혈압이 높고 손발이 차고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드셨나요? 어딘가 모르게 지치고 관절은 시큰거리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 몸의 심장과 혈액은 생각보다 더 섬세하고 복합적인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매일 걷는 것 외에 우리의 심장과 혈액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5가지 놀라운 방법을 심장외과 의사들의 관점에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편안해지고 혈액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마지막 비결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비결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가 흔히 걷는 운동만큼이나 중요하지만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여러분, 심장외과 의사들은 단순히 심장이 혈액을 뿜어내는 기관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 특히 큰 근육들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동안에는 다리 근육이 주로 사용되지만 전신 근육이 골고루 발달해야 심장이 받는 부담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는 기초대사량 감소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지고 결국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외과 의사들은 걷기 운동과 더불어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심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헬스장을 다니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의자 하나만으로 혹은 맨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매일매일 화장실에 가거나 식탁에 앉을 때 하는 동작과 같으니 얼마나 쉽고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앉을 때는 천천히 엉덩이를 의자에 닿기 직전까지 내리고 일어설 때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허벅지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다리 근육을 단련시켜 혈액을 심장으로 효율적으로 올려보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벽 푸시업도 좋은 선택입니다. 벽에 손을 짚고 몸을 밀었다 당기는 동작은 팔과 가슴 근육을 강화해 상체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팔 근육이 약하면 손발이 차가워지기 쉬운데 이 운동은 이런 증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근력 운동을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꾸준히 해주셔도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은 훨씬 더 편안하고 튼튼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정확한 자세입니다. 아프면 즉시 중단하고 쉬어가세요. 다음으로 우리의 혈액과 심장 건강을 지켜줄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혈액 순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혈관의 탄력성입니다. 혈관이 뻣뻣해지면 혈액이 흐르기 어려워지고 이는 곧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이런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외과 의사들이 수술 후 회복 과정이나 예방 차원에서 권장하는 대표적인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음식에 오메가3가 풍부할까요? 우리 식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은 어렵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고등어 구이나 조림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오메가3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짭조름하고 고소한 고등어는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이니 일석이조라 할 수 있습니다. 생선을 잘 안 드시거나 구하기 어렵다면 식물성 오메가3의 보고인 들기름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나물 무칠 때 즐겨 사용하시던 그 들기름 말입니다. 들기름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종류가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밥에 비벼 먹거나 나물에 넣어 먹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들기름은 열에 약하니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오메가3뿐만 아니라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미네랄이 풍부하니 국이나 반찬으로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처럼 가벼운 근력 운동과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을 병행하는 것은 걷기 운동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우리 몸의 깊은 곳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관이 유연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비결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스트레스 관리와 심호흡입니다. 여러분, 심장외과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종종 스트레스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 나쁜 감정을 넘어 우리 몸의 실제적인 화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심박수가 빨라지며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는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외과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심혈관 건강 유지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심호흡입니다. 굳이 시간을 내서 특별한 장소에 갈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이 심호흡입니다. 복식 호흡이라고도 불리는 이 심호흡은 횡격막을 사용하여 깊게 숨을 쉬는 방법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몸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배가 꺼지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단 5분,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심호흡을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심장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심장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스트레스로 인해 좁아졌던 혈관들이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훨씬 더 원활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바로 최적의 수분 섭취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약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점도가 높아져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는 심장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혈전이 생길 위험도 높입니다. 마치 맑은 계곡물이 잘 흐르듯이 우리의 혈액도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깨끗하고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거죠. 심장외과 의사들은 수술 전후 환자들에게 충분한 수분 섭취를 강조하며 이는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마시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개인의 활동량이나 체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 운동 전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우리 몸에 더욱 부드럽게 흡수되어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몸속 수분을 배출시키므로 순수한 물이나 끓인 보리차, 옥수수차 등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는 부담을 줄여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물 마시는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비결은 바로 목표가 있는 유연성 및 가동성 운동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우리 몸의 미세한 순환과 유연성을 책임지는 중요한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이 다리 근육을 주로 사용하고 전반적인 혈액 순환을 돕는다면 유연성 및 가동성 운동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 특히 관절 주변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림프 순환을 돕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가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특정 부위의 혈액순환이 정체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발목이 뻣뻣하면 종아리 근육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 발이나 다리가 잘 붓고, 이는 심장으로 혈액이 돌아오는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외과 의사들은 수술 후 환자들에게 단순히 걷기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서 할 수 있는 발목 돌리기, 손목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와 같은 작은 동작들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야말로 정체된 혈액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말초 혈액순환을 활성화하여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앞뒤로 꺾거나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동작을 틈틈이 해주세요. 이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 근육의 펌프 기능을 활성화하여 하체의 혈액을 심장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올려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어깨를 크게 돌리거나 목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은 목과 어깨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뇌로 가는 혈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쥐었다 펴거나 손목을 돌리는 동작도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잘 도달하게 하여 수족냉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유연성 및 가동성 운동은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의 혈액순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관절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제공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할 필요 없이 TV를 보거나 앉아 있는 동안,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언제든 할 수 있는 쉬운 동작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을 더욱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들 것이며, 걷기만으로는 얻기 어려웠던 심도 깊은 건강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본 5가지 비결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비결들은 단순히 걷기 운동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심장과 혈액 건강의 핵심을 꿰뚫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심장외과 의사들이 강조하는 이 방법들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심장이 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 가벼운 근력 운동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몸의 근육은 제2의 심장으로서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나 벽을 이용한 푸시업처럼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동작들을 통해 잊고 지냈던 근육들을 깨워주세요. 이 작은 움직임들이 여러분의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까지 힘차게 밀어보내는 놀라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팔다리에 힘이 생기면 일상생활이 훨씬 가벼워지고 심장이 덜 힘들다는 것을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고등어, 들기름, 미역과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들이 바로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보물입니다. 혈관이 뻣뻣해지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는데, 오메가3는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여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 혈전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오늘 저녁 식탁에 고등어 한 마리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셋째, 스트레스 관리와 심호흡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관리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심호흡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여 혈압을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하고도 쉬운 방법입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깊이 숨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로 인해 꽉 조여있던 혈관들이 이완되고 심장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약보다 더 좋은 천연 혈압약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최적의 수분 섭취입니다. 혈액의 90%를 차지하는 물. 이 물이 부족하면 우리의 혈액은 끈적한 시럽처럼 변해버립니다. 심장이 이런 끈적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충분한 물 섭취는 혈액을 맑고 부드럽게 만들어 심장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시고 순수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몸속 구석구석까지 수분이 채워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순환이 활발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 5째, 목표가 있는 유연성 및 가동성 운동입니다. 발목 돌리기, 손목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와 같은 작은 동작들은 걷기 운동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 몸의 미세한 혈액순환을 활성화합니다.
특히 혈액이 고이기 쉬운 손발끝이나 관절 주변의 혈류를 개선하여 심장이 혈액을 다시 끌어올리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림프 순환을 촉진하여 몸의 붓기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TV를 보면서도 차를 마시면서도 언제든 할 수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움직임을 습관화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심장외과 의사들이 매일 환자들을 통해 직접 보고 경험하며 깨달은 이 비결들은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걷기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걷기만으로는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며 때로는 걷기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심장과 혈액은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한두 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심장과 혈액은 훨씬 더 건강해지고 활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얻으신 지식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5가지 비결 중에서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더욱 건강하게 뛰고 혈액이 온몸을 막힘없이 흐르는 그날까지 저희 채널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모든 연령에서 최고의 삶을 사세요.